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위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 무엇을 활성화하는지 설명합니다. 리비도, 그림자 원형, 내면, 에너지와 같은 개념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에서 이 주제에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자위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1. 리비도와 정신에너지, 자위 행위는 에너지의 방향을 바꾼다. 칼 융의 심리학적 이해에서 리비도는 성적 욕망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에게 리비도는 삶의 모든 영역을 채우는 기본적인 정신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끼고 배우고 창조하고 연결하고 투쟁하고 싶어하는 힘 또한 리비도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위 행위와 같은 성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분비물이 아니라 이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융에 따르면 리비도는 본래 방향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생산적인 목표를 향해 외부 세계로 향하거나 더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만족을 향해 내면으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자위 행위는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 에너지가 의식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향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러한 내면, 지향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으로 에너지를 돌리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영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융의 체계에서 자위 행위 자체는 죄악도 아니고 미화되어야 할 행위도 아닙니다. 그는 그러한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자위 행위를 할 때 그는 실제로 공허함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매듭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억압된 욕망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융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영적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 이면에 숨겨진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이 자위 행위를 도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의 창조적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위 행위는 때때로 영혼으로부터 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곳이 그 사람의 필요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인 발달 과정으로서 개성화를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인식하고 억압된 감정과 마주하며 자신의 온전함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자위 행위는 억압된 욕망, 무의식의 이미지, 죄책감이 이러한 행동을 중심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행동, 특히 반복되는 행동은 무의식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위 행위가 더 빈번해지거나 강박관념이 되는 것은 내면 세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이 아닌 고정된 주기 속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게 합니다. 칼 융의 치료적 관점은 이러한 행동의 근본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에너지를 더욱 전체론적인 영역으로 향하게 하는 데 기반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자위 행위는 결과가 아니라 신호로 간주됩니다. 왜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되는 것일까요? 개인은 이 에너지로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융의 분석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칼 융은 자위 행위를 금기시되거나 해로운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향하는가입니다. 자위 행위는 에너지의 방향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지만 개인이 이 방향을 인지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이 과정은 영적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또는 억압된 감정과 관련하여 지속되면 개인의 개성화 과정은 둔화됩니다. 융의 접근 방식으로 평가할 때 자위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 방향과 영적 잠재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볼 때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위 행위는 인간 영혼의 지도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그림자 원형, 억압된 면과 마주하기. 칼 융의 심리학적 이해에서 그림자는 개인의 의식적 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압되고 배제되지 않는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원형적 구조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무의식에 축적되기 때문에 억압됩니다. 자위행위와 같이 사회에서 여전히 금기시되는 행위는 그림자 원형이 집중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그녀는 신체적 분비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만지고 억압된 욕망, 죄책감, 내면화된 사회적 압력에 잔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결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갈등하는 관계를 맺고 자위행위를 수치심의 원천이나 은밀한 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와 평화를 이루는 것은 개인의 영적 온전함에 필수적입니다. 억압된 것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의식에 표면화되기 때문입니다. 자위행위가 자주 반복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는 그림자 속에 담긴 감정적 요소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에서 배운 규범, 가족으로부터 받은 잠재의식적 메시지, 그리고 종교적 신념은 개인의 그림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단순히 어둡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억압된 잠재력, 열정, 그리고 창의성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위행위는 파괴적이고 변형적인 잠재력을 모두 지닌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측면들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신체적 욕구일 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심, 후회, 그리고 내면의 갈등으로 가득 찬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은 개입하여 이 감정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억압된 모든 측면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위행위 중에 개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 꿈, 환상은 실제로 그림자의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상징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상은 단순히 욕망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떤 인물, 장면 또는 감정의 강도는 억압된 기억이나 거부된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이러한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억압을 통해 경험한다면 이러한 상징은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자위행위와 그림자의 관계는 성 정체성 및 개인의 경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옳은 것과 부끄러운 것을 가르치는 동안 개인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이러한 억압 과정은 개인을 자신의 몸과 욕망으로부터 소외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위행위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행위일 수 있지만 이러한 복귀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만남이 개인을 때로는 두려움에 떨게 하고 때로는 해방시켜준다고 말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억압된 열정과 창의적인 잠재력까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위행위는 영적인 측면을 지닙니다. 몸의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이 과정은 영혼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면의 갈증을, 때로는 억압된 욕망을, 때로는 감정적인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의식적으로 다룰 때 개인은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자위행위는 개인의 그림자로 통하는 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용기, 자각, 그리고 내면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행동에 부여된 의미와 그 행동과 맺어진 관계가 영적 발전을 결정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부끄러운 또는 나쁜 것으로 분류된 측면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배제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위행위는 이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몸, 욕망, 외로움과 맺는 관계는 그림자 원형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려는 것은 정의 가르침대로 단순히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영혼의 깊은 곳을 파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아니마와 아니무스, 내면의 여성적, 남성적 에너지와의 접촉. 칼 융의 심리학적 세계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개인의 영적 온전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면의 이성 표상입니다. 아니마는 남성 의식 속의 내면적 여성적 원형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의식 속의 내면적 남성적 원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성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개인의 무의식적인 창의적, 직관적, 논리적 또는 감정적 경향을 상징합니다. 자위행위는 이러한 내면적 구조에 맞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개인은 자신의 욕망, 상상의 세계, 그리고 내면의 인물들과 홀로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상을 통해 드러나는 장면이나 감정은 무의식 속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영적 지향, 관계에서 추구하는 특징, 그리고 내면의 여성적 에너지와 맺는 관계를 마음속에 그려내는 여성상에 반영합니다. 융에 따르면 아니마는 남성 정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들이 억압되거나 배제되면 그림자와 합쳐지고 개인은 자신 안의 여성적 에너지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자위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분비를 넘어 억압된 영적 에너지의 상징적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자위행위에서 아니무스는 여성이 마음속에 이상화하는 남성적 힘, 보호 또는 통제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성적 환상의 배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상, 꿈, 예술적 창작물 또는 정서적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위행위와 같은 경험은 오직 개인에게만 속하며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의 모습들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형상들은 개인이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들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위행위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내적 접촉을 반복한다면 이러한 형상들은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가 내적 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과정에서 개인이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영적인 내용이 검열 없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감정, 욕망, 환상은 아니마 또는 아니무가 개인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윤근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성별뿐만 아니라 영적 균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남성의 경우 아니마는 예술적 창의성, 연민, 내향성, 감수성을 나타내는 반면 여성의 경우 아니무스는 지적 능력, 의사결정 능력,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위행위는 이러한 측면들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차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자신이 단지 신체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내적 과정은 간과된 것입니다. 융의 이해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인식과 통합을 수반합니다. 자위행위는 이 과정에서 거울이자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욕망, 환상, 그리고 정신적 지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대상과의 관계가 더욱 의식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위행위가 의식적인 관찰을 통해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대상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고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은 영적 발달 측면에서 자위행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행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 또는 남성적 에너지와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이러한 접촉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영적 온전함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단순한 신체적 행위로 인식하는 자위행위는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영혼의 내적 대화로 전환됩니다. 내면의 여성적 및 남성적 대상과의 접촉은 성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의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창조적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위행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넘어 영혼의 가장 깊은 구조에 닿는 상징적인 문입니다. 이 문을 의식적으로 여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고결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발걸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4. 집단 무의식과 금기. 우리는 왜 수치심을 느끼는가?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 무의식은 개인이 출생 시 습득하는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을 넘어 인류, 공통 역사의 원형적 이미지로 가득 찬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신화, 상징, 보편적 주제, 심지어 감정적 반사작용까지 포함됩니다.
자위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은 자신의 억압된 욕망뿐만 아니라 조상부터 이어져 온 공통적인 죄책감과 수치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심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화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수준에 코드화된 훨씬 더 깊은 정신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성을 통제하기 위해 특정한 금기 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이러한 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규범뿐만 아니라 정신적 규범에도 깊이 뿌리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자위 행위를 할 때 외부의 위협이나 판단이 없더라도 내면적으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은 이러한 상황을 개인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압력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권위로 변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내적 권위는 윤기 초자아가 아닌 그림자와 원형적 입법자와 연관짓는 정신적 구조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받아들이고 억압할 수 없는 측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행위, 특히 혼자 경험하는 성행위는 이 그림자 영역으로 밀려납니다. 따라서 자위 행위는 단순한 신체 행위가 아니라 그림자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경험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자위 행위를 할 때 자신의 그림자와 접촉하게 되지만 이러한 접촉은 종종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압된 그림자 요소들이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감정과 함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러한 경험을 의식적으로 파악한다면, 즉 자위 행위를 자신에 대한 내적 지도를 그릴 기회로 여긴다면 그림자에 맞서고 통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위 행위와 같은 자연스러운 충동을 억압하면 리비도 에너지가 얼어붙고 창의력이 둔화되며 우울 경향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리비도는 단순한 성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삶을 창조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전체론적인 힘입니다. 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기 위해서는 개인이 내면의 금기와 맞서야 합니다. 자위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 재해석할 수 있는 문턱이 됩니다. 만약 개인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함께 이 경험을 어둠 속으로 밀어낸다면 리비도는 본래의 지향이 아닌 신경증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융의 이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억압된 원형 에너지가 상징을 통해 의식 속으로 다시 떠오르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꿈, 예술, 환상 또는 명상과 같은 내면 작업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위 행위는 이러한 상징적 계시의 순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외부 세계와 고립되고 자신의 내면적 현실과 홀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현실 속의 이미지는 윤기, 정의한 바와 같이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원형의 변형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은 상징을 의식적으로 해석하고 변형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같은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에 자위 행위는 해방이 아니라 억압이 재생산되는 반복입니다. 칼 융은 자위 행위를 개인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으로 해석합니다. 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만족감과 같은 감정은 개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물려받은 영적인 흔적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 무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면의 권위와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며 자신의 그림자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자위 행위는 억압된 에너지가 이 땅에서 표면으로 드러나는 정신적 행위이며 융의 이해에 따르면 이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성싱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구조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깊은 자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심은 방어가 아니라 변화를 향한 부르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을 듣는 것은 오직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금기를 극복할 용기를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게우스 승화, 성에너지를 예술로 승화시키다. 칼 융에 따르면 그가 리비도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한 인간의 영적 에너지는 선교계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융의 체계에서 리비도는 삶 자체를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것을 낳고 개인의 영적 진화를 촉진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에너지입니다. 자위 행위는 언뜻 보기에 육체적인 분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융에 따르면 이 행위는 무의식과의 내적 접촉이며 에너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개인은 이 에너지를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승화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창의적이며 영적인 형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는 단순한 억압의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압과는 달리 승화는 에너지의 파괴가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자위 행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실제로는 자신 안에 엄청난 창조적 잠재력이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반복적인 신체적 방출로만 전환될 때 정신구조는 일종의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에너지가 예술적 생산, 글쓰기, 음악 또는 상징적 표현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 양면을 변형하기 시작하고 무의식적 소재를 의미 있는 구조의 형태로 의식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위 행위는 욕망뿐만 아니라 변형 능력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각해 볼 때 개인 안에 내재된 원시적이고 고풍스러운 이미지들은 예술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금기시되는 에너지는 미적 형태를 띠면서 개인과 사회 모두를 치유하는 힘을 얻습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가는 이러한 변형의 매개체입니다. 예술가는 성적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상징, 은유, 신화적 원형으로 변형하고 일종의 숭고한 언어를 통해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위 행위는 예술가의 내면 세계에 공명하는 최초의 충동적인 접촉입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개인은 이러한 충동적인 호소를 육체적 쾌락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내적 소재, 즉 출발점으로 변형시킵니다. 융은 이 과정을 연금술사와 신화적 관점 모두에서 평가합니다. 연금술사가 평범한 금속을 금으로 변형시키려 하는 반면 예술가는 자신의 욕망을 고도로 영적인 산물로 변형시키려 합니다. 자위행위는 여기서 시작일 뿐입니다.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잠재력의 첫 불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꿈의 그림을 그리거나 환상을 글로 적거나 내면의 갈등을 음악으로 옮기는 것은 리비도 에너지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선교 또는 오히려 개인이 이 에너지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에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승화는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 수행, 의식, 상징을 활용하는 모든 시스템은 이 과정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융의 분석 심리학은 단순한 치료 방법이 아니라 창조의 학파이기도 합니다. 자위 행위 후 느끼는 죄책감이나 공허함은 그 에너지가 대지와 직접 융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행위 이후 자신의 내면의 이미지, 욕망 환상을 신중하게 통제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거나 형상화하거나 리듬을 부여한다면 자위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영적인 문이 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리비도는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위 행위는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발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형되느냐는 것입니다. 성적 충동은 직접적으로 표현될 때 일시적인 쾌락을 제공하지만 승화될 때 개인의 창의력을 키우는 심오한 힘으로 변합니다. 이 힘 덕분에 개인은 무의식의 어두운 이미지를 빛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동시에 집단적 인류의 원형적인 이야기들을 새롭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위 행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융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위 행위는 리비도의 변형 여정에서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에너지를 예술, 의미, 그리고 의식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융에 따르면 자위 행위를 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분비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의식적인 에너지와 마주하고 그 에너지를 예술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문턱에 서게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할 것인지는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육구 통합, 자기인식의 여정에서 성의 역할.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개인이 자신과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길고도 어려운 내면의 여정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자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간과되고 종종 억압되는 요소 중 하나가 성입니다. 융에 따르면 성싱은 단순한 생리적 충동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구조, 특히 무의식적 측면을 깊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위 행위는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욕망, 환상, 그리고 억압된 측면을 마주하는 정신적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의식적으로 다룬다면 개인의 내면 세계로의 통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사회적, 도덕적, 개인적 이유로 억압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측면을 나타냅니다. 자위 행위는 문화적으로 금기시되고 개인의 내적 가치 체계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이 그림자 영역에 속합니다. 성, 특히 혼자 경험하는 성, 즉 자위 행위는 이 중심으로 가는 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간 지점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억압하는 대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온전함의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성행위를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의 상당 부분을 무의식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성행위의 통합적 역할은 개인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원형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자신이 이성을 나타내는 아니마 남성의 경우 여성적 영혼 또는 아니무스 여성의 경우 남성적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위 행위는 이러한 내면의 아니마 아니무스 형상들과 형성되는 일종의 상징적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식하고 반대편과 내면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내면의 형상들은 이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욕망, 두려움, 그리고 이상화를 나타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형상들과 마주하고 의식화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성숙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성숙도 증진시킵니다. 아니마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 아니무트는 개인의 완성과 자기중심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심리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자위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성생활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 온전함으로 가는 길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억압이나 죄책감이 아닌 자각과 통찰력으로 이러한 행위에 직면할 때 성은 더 이상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성을 억압하는 대신 이해하고 욕망을 무시하는 대신 의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윤기 말하는 개성화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위 행위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아니마 아니무스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개인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상징을 통해 무의식적인 측면을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윤기 강조하는 통합은 성과 자위 행위를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인간 본성의 불가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칼 융의 관점에서 자위 행위를 논의했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는 관문으로서 말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대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함께 그림자에 맞서고 아니마를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어떤 자극을 주었나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 문장이 다른 사람의 의식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함께 영혼을 탐구해 봅시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